경영대학원 2주차 강의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지난번 강의 영상 중에 좀 끝부분이 제가 좀 미숙하게 편집을 하느라고 좀 잘렸거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강의 그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제가 1주차 강의를 했고, 오늘은 이제 2주차 강의, 지난번에 이은 강의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코로나라는 이제 변수, 그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사실 대한민국은 한 1월 중순서부터 좀 영향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미스터 쇼핑 조사업도 2월 달까지는 일부가 진행이 됐는데 3월서부터는 국내 기업은 물론 이제 유럽에서 의뢰한 다양한 이제 글로벌 럭셔리, 뭐 자동차, 유통, 뭐 심지어는 이제 케라스타즈라는 뷰티 헤어 쪽도 일단 다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창업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어떻게 하면 이제 고객을 유지할 것인가, 고객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고객으로부터 성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이 저성장이라는 고령화라는 그런 당면한 그런 어려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이제 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고객 경험 관리 전략입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전략이죠. 여러분들 CRM, CEM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제가 이제 물론 장표로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고객 경험 관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장의 표로 잘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고객 경험 관리의 핵심적인 요인은, 접점에서 요인은 바로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자, 직원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고객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키오스크도 많이 생기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대면 서비스가 아닌, 그죠? 비대면 서비스의 키오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비즈니스에는 이 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요즘에 스터디 카페를 몇 군데를 가봤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이거 찍지 않고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찍고 있는데, 한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비교가 되더라고요. 시설이 좋은데 도 있고, 또 가격과 관련된 또 비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면 접점에서의 직원의 대응, 혹은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유선, 그죠? 전화 상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어떤 서비스 마인드, 저를 대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여기는 약간 시설은 좀 약간 낙후돼 있지만 이곳에서 찍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대면에서의 직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LG경제연구원에서 하나 잘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잠깐 소개를 하면, 자, 직원이라는, 그죠? 이 접점에서의 고객과의 접점에서의 4가지 정도의 인자 요인을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안내죠. 제품에 대한 고객에게, 자,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가, 혹은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설명을 하는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또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품에 대한 안내를 하는가.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미스터 쇼핑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로서 이런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순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백세주먹. 뭐 우리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상호는 뭐 그냥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세주 마을에서 그 여러분들 뭘 파는지 아시나요? 막걸리만 팔까요? 뭐 안주만 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주를 파는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백세주 마을에는 다양한 그 전통주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화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화주. 약간 좀 비싼 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격 제가 아마 그 우리가 막걸리가 3,000원, 4,000원 하는데 이거는 뭐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그 양도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종기에 이제 담아서 주기도 했는데 사실 그거를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먹지는 않죠. 누가 먹겠어요, 그 비싼 술을.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어떤 우리 미스터 쇼핑을 하면서 어떤 거를 관찰할 수 있었냐면, 그 본사의 이제 그 한 팀장이 매장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대신 근무한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좀 전에 이제 신사 한 3명이 와서 이제 뭐 막걸리를 이제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손님 혹시 저희 그 백세주 마을에서 팔고 있는 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추천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들에게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신사분들이 좋습니다. 뭐가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됐겠죠. 그때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화주라는. 자, 이화주는 고려시대 때 귀족들이 먹던 뭐 백설기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로서 뭐 유산균이 많고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시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사분들이 그러면 한번 우리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우리 백세주만 먹어봤는데 그거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제품에 대한 안내와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객들이 그 술을 선택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 팀장은 이 이화주에 어울리는 저희가 이런 술이 있습니다, 안주가 있습니다라고 안주까지, 그죠? 안주까지 이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안주까지. 자, 일단은 객단가가 올라가죠, 여러분. 매출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그 이화주와 거기에 맞는 궁합에 맞는 안주를 먹었던 고객들은 과연 만족을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고객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갈 때 그 아까 주문을 받고 설명을 해줬던 그 팀장을 부르더니 딱 명함을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함. 자, 여러분, 명함을 줄 정도면 자,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신 마음에 들었어. 네, 신뢰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자, 그래서 고객 경험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직원이 제품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하는가. 그죠? 또 신제품에 대한 안내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고객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처음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설명, 제품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비스. 자, 매장을 처음 오는 고객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뭐 백화점이든 놀이시설이든 혹은 뭐 스터디 카페든 뭐 처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반드시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수업 시간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혹시 저희 매장 처음이신가요? 혹은 뭐 저희 서비스 처음이신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네, 처음인데요 라고 고객이 대답을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자세한 안내와 설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여러분 혹시 스시 좋아하시나요? 스시. 네. 스시. 갓된 스시라는 그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스터 쇼핑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뭐 우리가 코로나19였지만 2월 달까지 해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아무 사고 없이. 자, 이 갓된 스시는 그걸 하더라고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어떤 식이냐면, 자, 이제 매장을 제가 방문했을 때 저도 이제 미스터 쇼퍼로 참여를 했었어요. 방문했었는데 그 직원이 다른 매장, 제가 여태까지 다양한 그
브랜드나 이 매장에 대한 그 서비스 암행 평가를 해봤지만 이 갓댄스시처럼 처음서부터 그걸 물어보는 매장이 없어요. 뭐예요? 손님, 저희 매장 처음이신가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인데요. 당연히 이제 저희는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직원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에 대해서. 자, 그들이 제공하는 뜨끈뜨끈한 그 장국 있죠, 여러분. 스시 집에 가면 장국 주잖아요. 그거를 그릇을 뚜껑을 덮은 채로 갖고 오는데 그거를 돌려서 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 그걸 설명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안 열려요. 막 힘을 하면 막 쏟아집니다. 자, 클레임을 방지하는 거죠. 클레임을. 제품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고객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위험,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 사고에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한 직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직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짧은 순간이지만 저희 매장의 처음이신가요를 물어보고 처음이었던 고객들에게는 다시 한번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고객 교원 관리의 중요한 서비스 팩터입니다. 요인이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고객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사회적 경직 때문에 많이 못 다니지만 다 경력, 그죠? 잘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자, 우리가 그 전이라든가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떤 매장을 방문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직원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그 대화를 한다는 거, 대화. 그게 굉장히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뭐 우리 수업 시간이니까 까르띠에라는 데가 있어요. 까르띠에. 여러분 까르띠에라고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입니다. 자, 그 브랜드는 매년 매출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직원들의 그 어떤 교육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죠? 직원들은 프로 세일즈맨이에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미스터 샤파가 돼서 까르띠에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매장의 직원이 저희는 이제 체크리스트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숙지를 하고 갑니다. 그 직원이 이제 자꾸만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하냐면 대화를 유도를 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질문. 그래서 그 직원은 고객과 대화할 수 있는 질문을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질문을 해요. 방문하는 고객에게. 저희 브랜드를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어떤 분에게 선물을 하실 건가요? 혹시 저 브랜드를 갖고 계신가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이거를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시겠어요. 막 사람을 이제 막 칭찬을 해가면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여러분, 고래는 뭐를 춤추게 한다? 뭐를? 네. 뭐를 어땠을 때 칭찬을 받으면 춤추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래가 아니라 고객도 칭찬을 들으면 춤을 추는 겁니다.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감성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제가 살 뻔했습니다. 그때 그 고가의 제품을 어쨌든 이런 그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바로 상황에 맞는 질문, 그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 자, 결정적인 거는 이제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는가? 저 상호작용.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단가가 우리 사실 이런 양복 같은 경우도 백화점에 뭐 세일할 때 가더라도 그죠? 한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는데 그 직원과의 어떤 그 배려 있는 상호작용을 못한다. 아마 구매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직원의 어떤 배려 있는 그 상호작용은 고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C 브랜드는 제가 그때 이제 반지를 사러 갔는데 실제 이제 반지는 안 삽니다. 어쨌든 이제 반지를 사러 가는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다 반지를 껴요. 고객이 보는 앞에서 이 여성분에게 선물하실 거죠. 제가 한번 제 손에 맞는
걸 한번 껴보겠습니다. 하면서 딱 보여줘요. 이거 어떠세요? 하면서 요거는 어떠세요? 하면서 거기서 이제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이 반지 참 받으시는 분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공감대를. 특히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이 접점에서의 직원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세일즈맨들, 그죠?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했던 포르쉐라는 자동차 세일즈맨들, 그죠? 그 직원들은 고객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브랜드, 세계적인 기업들, 고객의 서비스가 탁월하다고 알려진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일부러 한번 시간을 내서 방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냥 가시면은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매자의 입장에서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세일즈 화법을 하고, 그죠? 이렇게 감성을 유발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고객에 대한 배려 서비스를 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경험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만족을 가지고는 고객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급 과잉 시대에서, 그죠? 저성장의 시대에서 우리 고객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또 비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구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접점에서의 이런 차별적인 이 전략이 필요한데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직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객 경험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직원들을 만족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감동 줄 것인가?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또 하는 일이 보람이 있어서 직원이 회사를 나오는 게 그야말로 본인이 성장과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객 경험 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직원과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품에 대한 설명 안내,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 자, 이걸 통해서 고객은 총체적인 경험을 합니다. 총체적인 경험.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만족한 고객들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뭐죠? 또 와야지. 다시 와야지. 누구랑?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죠? 또 우리 대학원 동기들과, 아니면 여러분 선후배들과, 뭐 이런 만족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바로 추천하는 겁니다. 추천. 자, 여러분, 이 SNS, 인터넷으로 인해서 우리 고객은, 한 사람의 고객은 그야말로 이제는 미디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자, 한 사람의 고객이 아니에요. 이제는 미디어예요, 미디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채널, 유튜브,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 혹은 뭐 블로그 등등. 자, 이런 다양한 인터넷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불만을 갖게 되면 이게 이제 일파만파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사례 너무 많죠, 여러분. 그죠? 한 가맹점의 어떤 그 미숙한 행동 혹은 잘못된 서비스, 그죠? 어떤 고객과의 분쟁을 통해서 전체 브랜드에 타격을 주는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이제는 일반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one is all, all is one입니다. 한 매장이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도 이제는 전체 브랜드에 타격을 주는 시대예요. 그만큼 이제는 고객 경험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객을 감동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고객의 불만을 야기시키거나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을 유발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SNS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 전체 브랜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고객 경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만족이 아닌 감동을 주는 그런 서비스가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면, 누굴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바로 재방문과 추천이 이루어지겠죠. 추천.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신규 고객이 유입이 되고 또 재방문 고객이 또 다시 방문하게 되면 바로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요 영상 뒤에다가 하나를 좀 제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울 만한 서비스를 제가 영상으로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매장은 시부야에 있는 매장인데 C급지입니다, 여러분. C급지. 입지가 안 좋아요. 입지가. 사람이 저녁에는 안 다니던 데였어요. 근데 그 매장이 대뺀이라는 데인데 이 대뺀이라는 매장이 그들만의 직원 육성 프로그램, 직원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놀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매장은 C급지에서 일약 스타 매장들이 되고 다점포 매장이 되고 또 해외 진출하는 매장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례로, 서비스가 탁월한 사례로 제가 영상 뒤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떠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와, 어메이징. 예. 와, 서프라이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고객들이 계속 들어와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우리 직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해서 활기찬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배 직원에게 꿈을 심어주자 라는 컨셉의 레스토랑 이사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원들의 자기가 생각하는 취미, 생일, 특기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이 매장에 붙이고 키워드는 이게 이제 바로 직원 관리를 통한 꿈을 심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마이클 조가 좀 있고요. 여기 손정이도 있습니다. 손정,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 화장실도 하나의 공간이 되는 곳인지 바로 대뺀의 컨셉인데, 한국에서는 들어왔다가 철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화장실도 작은 하나의 그 브랜드를 키우는 공간으로 이렇게 연출하고 있네요. 남도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직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고객 경험 관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직원 감동 만족 없이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감동 만족이 없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이 직원을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솔루션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행동과학을 연구한 허츠버그라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기부여 위생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우리가 직원 감독 만족을 EIS라고 합니다. EIS. 자, Employee Impressive Satisfaction. 그죠? EIS의 약자입니다. 많은 모티베이션과 관련된 연구, 직원들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상당히 이제 허츠버그의 연구는 고전적이죠. 바로 위생 요인과 동기부여 요인입니다. 위생 요인은 이제 외적 요인이라고 그래서 충족되더라도 감동받지 않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임금, 월급, 그죠? 월급. 감동을 받지 않죠, 여러분? 월급 받으면서 감동 받나요? 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월급이 깎인다든가 월급이 안 나온다. 뭐 다른 회사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월급 같은 거, 그다음에 직장의 환경 같은 거, 그렇죠?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위생 요인입니다. 자, 동기 요인은 이런 거죠. 내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내적 요인. 동기부여 요인은 이제 내적 요인인데 충족하지 않더라도 불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족이 된다면 감동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바로 동기부여 요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달성감, 내가 회사의 성장감,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결정감, 또 인간관계가 좋은 거, 그죠? 인간관계, 상하 간의, 동료 간의 관계, 회사만 나오면 즐거워, 보람 있어, 재밌어, 뭐 이러면 이제 어떤 동기부여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책임감, 인파워먼트라고 그러죠, 인파워먼트.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동기부여 요인으로서 내적 요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원의 만족은 직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한 발 더 나가서 불만을 갖지 않더라도 일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람을 느끼도록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동기부여 요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직원이 이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할 만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요소를 늘려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의욕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ES, 모티베이션 그러면 월급이나 인센티브를 얘기하는데 이게 외적 요인이죠. 월급이 적으면 당연히 불만을 갖지만 월급이 많이 받는다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고액 연봉자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를 퇴사하는 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내적 요인을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S,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면 의욕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직원이 정착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고객 만족이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의 충성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직원에 대한 개선이나 승진을 위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서비스 프로핏 체인이라는 94년도에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되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핏의 개념. 그래서 내부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이 되면 자, 동기부여 요인이죠.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직원의 생산성과 직원의 정착률, 유지율이 높아지면서 외부의 서비스가 더 개선이 되고 가치가 만들어지면 고객이 만족이 되고 고객은 충성도를 갖게 되고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데펜이라는 제가 일본의
외식 브랜드이긴 하지만 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겠죠. 거기서 많은 그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2006년도서부터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그 매장을 방문해요. 아까 직원들의 그 활기찬 서비스 보셨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물론 일본과 한국의 물론 차이점, 그 문화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자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펜이라는 그 외식 브랜드를 창업한 이 창업자는 바로 직원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라는 경영 철학을 갖고 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원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성공시킬 것인가, 어떻게 정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점포를 기획을 했대요. 네. 아예 기획 자체를. 아마 그렇게 창업을 한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희한하게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원인이 있더라고요, 원인이. 왜냐면,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경찰 공무원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겪게 되는 많은 그 좌절,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면서, 내가 이 매장을 오픈하는데 직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죠? 꿈을 심어주는 이런 매장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시작한 게 바로 데펜이랍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직원들과 어떤 걸 하냐면, 직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조례라는 걸 합니다. 조례. 물론 회의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서 직접 참관도 했거든요. 그 영상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영업 분야에서 최고 톱이 돼서 1번 톱, 세계의 톱이 되는 게 자기 꿈이라고 큰 소리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기의 기합을 최대한 올려서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사람도 안 골랐어요. 근데 일단은 영업 부분에서는 최고가 되겠다 하는 걸 지시를 했습니다. 하이,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신없죠. 막 직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구호 외치고 뭐 자기에 대한 그 소개하고 자기가 꿈이 뭔지 서로 직원 간에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팀에 단합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일 수가 있었을 텐데, 자, 그런 이제 그걸 통해서 사실 직원들끼리 서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꿈이 뭐고 원래 뭐 하던 학생이고 뭐 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 매일 그걸 하면 매일 조례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자기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제 이거를 대외적으로 마케팅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외부 참관객들이 이 조례를 참관하기 위해서 실제 방문하기도 하고,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거기서 그들의 이제 화이팅을 보고, 저런 식으로도 직원들과 꿈을 공유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조그만 그 어떤 C급의 그 외식 점포가 직원들에게 꿈을 심어주자라는 나름대로의 직원 만족, 감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친구들인데 자기가 이제 다시 복학을 한다거나 혹은 뭐 다른 성장을 위해서 퇴사를 했을 때 다른 후배들을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왜냐? 아르바이트가 바로 경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매장에 근무를 했었다는 게 이력서에 들어가면 인사 담당자들이 야, 너 거기서 일했었어? 그래서 그들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 상호가 뭐 따로 있긴 합니다. 그게 안 돼 있고 도장이라고 돼 있어요. 여도장, 남도장. 그러니까 매장이 두 개가 있거든요. 서로 마주보면서. 자, 이건 뭐냐? 직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동기부여를 하는, 그죠? 동기부여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이끌어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도 그 매장에서 일하는 게 이제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되고 본인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사회 진출하는데 혹은 뭐 서비스업에 진출하는데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혜택 뭐 이런 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고객들의 서비스를 최상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원들의 만족도, 다시 말씀드리면 위생 요인이 아닌 동기부여 요인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성장감, 성취감, 사회 공헌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 조직 내에서, 팀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좀 더 그 직원들이 지속 근무, 그다음에 그걸 통한 어떤 숙련된 서비스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몇 가지의 좀 그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아까 조례라는 걸 좀 말씀드렸고 다른 이제 기업, 저희가 미스터 쇼핑을 또 이렇게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직원 만족도가 역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잘하는 기업들의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감사 카드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감사 카드,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드세요 요즘? 요즘 잘 안 들죠. 네? 감사. 근데 우리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뭐냐면 조직 내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어떤 직원에게 나는 참 감사했다라는 감사 카드를 적어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다 이렇게 매일 이렇게 놓게 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면 한 달, 뭐 보름이면 보름. 그래서 가장 많은 감사 카드를 받은, 그죠? 감사 카드를 받은 그 직원을 시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이 조직 풍토가. 뭐 미워하는, 갈등하는, 시기하는 뭐 이런 것보다는 그죠? 좀 더 내가 배려하는 풍토가 생기지 않을까요? 배려하는 풍토. 자, 첫 번째는 이제 바로 내부 직원들끼리의 감사 카드라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이걸 매번 하면 아무래도 좀 감이 떨어지겠지만 이제 특정 시기에 혹은 뭐 분기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감사 카드를 많이 받는 직원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시상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도입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매점이나 뭐 마트나 뭐 그죠? 외식업이든 자, 새로운 직원들을 가장 빠르게 육성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당연히 이제 교육이죠. 자, 교육만 가지면 될까요? 자, 이런 방법도 쓴답니다. 감사 카드의 어떤 연장선인데 그 직원한테 고객한테 오늘 하루 몇 번 감사합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는지를 슈퍼바이저나 상사한테 보고하게 합니다. 자,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고객에게 감사하겠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아기를
그 안고 온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있다 그러면 문을 열어준다든가 뭐 카트를 이렇게 잘 꺼내서 준다든가 그래서 편의점이나 이런 마트 같은 데서 뭐 이런 얘기를 해야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뭐 이런 게 있죠. 뭐 일상생활에서 고객 동선에서 직원의 어떤 특별한 행위나 말투가 습관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고객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thanks, 그죠? 감사 카드. 자, 이거에 이제 바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시키는 하나의 솔루션이라 또 그걸 또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 그죠? EIS, Employee Impress Satisfaction. 자, 어떻게 하면 이제 할까요? 바로 리더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중요성. 팀장일 수도 있고, 뭐 대표이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리더가 과연 신뢰받는 리더인가? 그죠? 신뢰받지 못하는 점장이나 신뢰받지 못하는 그 대표한테 여러분들 직원들이 과연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할까요? 배려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선수범, 특히 고객과에 관련돼서는 이 리더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고객에 대해서 좀 태만하거나 고객에 대한 배려를 리더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직원들도 그에 부합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면 고객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 리더가 과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그 리더인지를 알 수 있는 질문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제가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과연 나는 내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죠?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한번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외식기업 점장 미스터 쇼핑 결과 후에 그야말로 90점이 나왔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일반적인 외식 프랜차이즈, 물론 직영점이긴 하지만 그 일식 레스토랑인데 직영점이긴 하지만 90점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점장들 이제 모아놓고 제가 이제 강의를 교육을 했을 텐데 물어봤어요, 그 점장한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100점에 100점, 100점을 맞았어요. 그 질문을 다 자기는 하고 있다고요. 신입 직원이 오면 면담을 통해서 이런 걸 다 물어보고 직원들을 이제 배려하고 관리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점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서비스가 개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한번 여러분은 몇 개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향. 직원들의 고향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좋아하는 스포츠와 취미는 무엇입니까? 직원이. 자,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 털어주세요. 여기서 한자, 내 한자도 모르는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까지 아는 직원, 점장, 대단한 점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족 구성, 그 직원의 가족 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된 동기,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장래 꿈이나 목표가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어떤 성공 사례를 경험했습니까? 그죠? 장점을 5가지 이상 말할 수 있습니까? 본인에 대한 장점. 본인이, 그 직원에 대한 장점을 우리 리더, 팀장이나 점장이나 우리 상사분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 이외에 다른 일로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7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다면 직원 관리를 참 잘하는 점장님이시다. 리더다. 그러나 여기서 한 5가지 정도밖에 내가 말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좀 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책임지는 리더, 그렇죠? 신뢰받는 리더, 그렇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역시 직원에 대한 좀 잘 알고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All for one, one for all. 한 사람은 팀을 위해, 팀은 한 사람을 위해. 이런 게 이제 바로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리더 밑에서는, 그죠? 이런 리더 밑에서는 훌륭한 직원이 탄생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그 강의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저도 여러분들 좀 뵙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1학년 창업 경영, 창업 컨설팅 보신 분들, 또 우리 동문, 우리 선후배, 우리 원어민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을 하고, 특히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고객 경험 관리는 아마 기업을 하시거나 혹은 서비스 쪽에 좀 더 심층적인 어떤 전략이나 그다음에 실행 계획을 세우실 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제 미스터 쇼핑과 관련된 것도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2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그 강의 자료는 여러분 그 이클래스에 거기에다가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